자, 우리 127회 소방이론사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에 3회 이상, 5회 이상 출제된 걸 기본 문제라고 보고, 아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기본이라고 보고 평가를 할 건데, 이번 시험은 제가 쭉 한번 보니까요,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좀 느끼는 바가 컸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짧은 시간 강의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창층, 피난층, 지하층, 기초 문제죠. 기초 문제인데, 무창층, 지하층은 피난층에서 조금 더 재미가 있게 잘 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화구역, 방영구역인데, 이제 이렇게 딱딱딱 나눠버리면 힘든 거야. 어떻게 정의, 목적, 효과, 구성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아이씨 젠장. 그래도 쓰실만 했고요. 자, 3번에 포 모니터 노즐에서 정의, 기준, 수원의 수량, 포 모니터 지금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죠. 계산 문제 한번 비스무리 출제했지만은 우리가 좀 풀기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정기적인 원인에서 화재 또는 폭발 등 재해 방지에서 정치 시간, 과차폐 가르쳐야 됐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지. 왜요? 정기적인 원인에서 화재 폭발했는데 이게 다른 요인일 수 있고 넓게 보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문제를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국한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의 정치 시간 차폐했으면 그래 한번 써보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비스무리 문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좀 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스킹 효과. 저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주 마스크가 벗을 때는 됐는데, 마스크 이 효과인가?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를 쓰면 이건가?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였군요. 자, 재원풍도가 방화구역을 통과할 경우 고려할 사항. 이건 뭐예요? 기초문제. 이 정도는 좀 풀어줘야지. 이 정도는. 이번 시험에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조금 비난한 시험도 있잖아요. 좀 까잖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게 시험이냐. 진짜. 시공사항에 대한 고려하시오라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실무에서 고려할 사항. 이 고려할 사항이라는 건 여러분, 관연도의 문제 출제가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고민을 해본 사람만이 제대로 쓸 수 있는 문제거나 실무 때 경험해 보신 분이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방질사 합격하고 나서 실무에 갔는데 쓸 수 있는 지식은 5%에서 10%. 설계 좀 해야 10에서 20%. 성능 설계해야 30에서 한번 20에서 30%. 길수공부 왜 한대? 좀 속이 상했는데, 이번 문제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출제위원께서 생각이 좀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람직한 문제고요. 우리가 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인 고려사항, 상당히 의미가 좀 깊다라는 거고요. 자, 실무를 했는데 쓸 수가 없다. 이건 생각을 안 한 거지, 진짜. 자, 그 다음에 방화댐퍼의 성능시험 기준 및 내화시험 조건인데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면은 어려운 걸 직접 쓸 수 있냐라는 건데, 우리가 방화문이라든지 방화 샤타까지는 한번 해봤는데 방화댐퍼까지는 못했는데 동일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었다. 그 다음에 화재 패턴의 생성, 메커니즘 스폴링. 그래도 얘는 출제 문제인데 자주 출제는 안 됐지만 그래도 빈도는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자, 9번에 위험물 3류, 성질 위험조사. 이 정도는 써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에 설치된 통신용 배관 샤프트 TPS와 EPS. 와, 전 이거 보고 이런 것들이 기술사 문제거든요. 실무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자, TPS와 EPS가 있다.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무슨 화재야? 전기 화재죠. 그 다음에 적합한 소화 설비가 뭐가 있니라는 거죠. 참
이런 문제는요, 지금 정답을 이 출제원이 어떻게 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실무회 때 한 번만 경험해 보면은 굳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얘를 그래서 상당히 감동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쓰기는 좀 어려웠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썼어야 된다라는 거 쓸 수밖에 없고요. 자, 11번의 물분모 적용 장소 소화 원리 기본 문제죠. 자, 소방 배관을 5개 지중 매립 시공 시 고려사항 설명하시. 이것도 무슨 문제예요? 실무 문제죠. 실무 문제. 그래서 5개 지중해 매립했다. 시공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좀 공부 한 1년 이상만 하신 분들은 중재무한테 좀 나오겠죠. 근데 포인트는 어디였냐면은 일단 소방용 배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5개고요. 그 다음에 지중 매립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출제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무에서만 써봤다. 제가 그래서 세모예요. 어쩔 수 없이. 자, 13번에 fail safe와 single risk. fail safe는 알고 single risk는 가물가물해. 상당히 용어 정리를 좀 한 줄만 있어도 좀 다 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fail safe는 썼겠지만 single risk를 가지고 썼을까? 근데 썼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1교시 한번 볼게요. 1교시 문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1교시 문제 보니까 1교시 기초 기본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7개 정도의 X가 2개 있죠. 그러면 세모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대신 문제의 뉘앙스는 실무적인 거에서 판별이 난다. 그래서 기본 중 정도 볼게요. 근데 좀 패턴이 좀 특이하죠. 지금 관연도 패턴이 아니라 실무 패턴으로 계속 나온 거야. 실무 패턴으로. 그래서 상당히 실무에 좀 유능하신 분이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보고 정말 기술사 시험으로는 바람직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2교시 볼게요. 2교시. 자, 2교시 보시면요. 뭐 철근 콘크리트의 깊이를 측정하고 시험 방법을 하고 주의사항 우리 건축기술사인가. 자, 이런 거를 풀면은 아마 3년간 재수가 없을 거예요. 로또 사지 마세요. 3년간 이거 푸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원심펌프의 성능 곡성도에서 양정, 표율, 수용 동력 그래프를 작성하고 다음 설명하셔. 해볼만 했던 문제 같아요. 근데 좀 어렵죠. 왜요? 한 번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성능 곡선에 대해서. 우리 맨날 체절, 오버로드,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부속실 계산 문제인데요. 차압 계산하는 자동 폐장치 차압부터 쭉 계산하는 문제인데 저도 이거 풀어는 드렸죠. 드렸는데 갑자기 딱 넣어보니까 너무 이제 간단하게 나오니까 두려운 거지. 이거 봐, 답 맞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는 출제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그렇죠? 자, 4번에 볼게요. 전기 저장 장치의 소방시설의 종료 설치 기준이라는 건데요. 다행히 심화반, 연구반은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건 시대적인 문제죠. 시대적인 문제고. 자, 성능 위주 설계 절차와 사전 재난 영향 검토 절차를 기술하고 초고층 건축물에서 나 너무 이뻐 미치겠어. 그냥 고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냥 고려가 아니라 특별히 그냥 고려 사항을 적지는 말라는 거지. 그냥 고려할 사항을 적지 말고 특별히 고려할 그 부분만 적으라는 거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고려할 사항. 재밌어요, 이번 시험 문제. 그래서 이번 시험 보고 딱 느낀 게 뭐냐면 상하 고조에 좀 격차가 좀 크겠구나. 기본 문제 패턴 나오면 솔직히 1년차와 2년차와 3년차가 차이가 이렇게 없어요. 3년차가 종류만 좀 많을 뿐이야. 종류가 많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 개수만 많은 문제가 뭐냐면 희석돼. 정확히가 안 써져요. 그러면 1년차가 더 그 문제는 정확히 쓸 수 있다는 거죠.
필력까지 있어봐. 실무까지 있어봐. 그러니까 그런 문제 패턴은 초단기 패턴이 나오는데 이런 패턴은 좀 어렵지. 이제 단기 합격자가 나오기가. 자, 그 특별히 고열사항. 이 정도 문제는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고요. 쓰셔야 되죠. 잠깐만. 1, 2, 3. 그쵸? 이거 5번 이 정도는 쓰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6번. 가스 저장 탱크의 물 분매 연결할 수 온도 상승 방지 설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온도 상승 방지 설비가 있는데 전 이거 보고 알았어요. 미안해, 내가 이 수준이야. 좀 어려웠죠. 뭐 적용 대상 뭐 쭉쭉. 우리가 솔직히 이 정도면은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중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정량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 한 5년, 6년 동안 두세 번을 빼버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건 10년 접어도 되겠네요. 그냥 기본 문제 패턴에 이렇게 기본 문제 패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만 틀으면 솔직히 막 헤매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떤 분 얘기하는데 막 10회분만 봐라. 그게 제일 빠르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되고 이렇게 대출되고 이렇게도 이렇게. 그렇듯이.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면은 중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중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 중에 2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3개 문제 조금 어렵네. 둘 하고 다음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버릴 것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만약에 버렸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뭐 더 심각해지지. 그럼 잡을 수밖에 없었네. 그죠? 솔직히 지금 기본 계산 문제에서 좀 터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2교시에서는 얘를 만약에 2번을 놓쳤다. 2번 얘를 던졌다. 뭐 얘를 던졌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분명히 한 문제는 잡았겠죠. 이거나. 계산 문제 하신 분들 이거 잡았고, 여기를 기계 좀 하신 분들이나 실무 있는 분들 좀 터치 좀 했었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결론은 그다지 쉽지는 않고 좀 어려웠다 라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은 딱 던질 문제가 딱 정해져 있고 2문제도 응용해주면은, 그 다음에 2교시 같으면은 좀 어려웠다. 근데 위로가 좀 되세요? 어려웠다. 뭐 어떡해. 어려웠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시험지가 좀 잘못 나눠져가지고 이제 초기에 좀 이런 게 있는데 제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시험 나왔는데 2교시가 덜 나왔네, 안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왜냐면은 다음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가세요. 점수가 안 나왔든 잘못 나왔든 빵점이 나왔든 뭐 하든 자기 얻을 것만 얻고 바로 다음 시험 준비해야지, 이런 지금 1년에 3번 시험, 석 달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에서 여러분 점수 보고 방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3교시 볼게요. 자, 소방청에서 성능 위주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특별 피난 계단, 피난성 안정성 확보, 승강기 안정, 그래서 우리가 소방청에서의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부분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좀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대책, 대응책, 실무적인 내용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나왔다라는 중에 소방에 관련 사항, 그 다음 소방청 가이드라인 항상 보시고 이게 현재 소방에서의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방법이에요. 이 정도는 기술사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썼지.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지. 안 해서 안 쓴 거지. 그래도 좀 공부 2년차 이상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준비하셨고요. 자, 이번에 가스계 소화 설비 설계 농도 도달 과정에서 시간 지연 요소. 뭐 이건 기초 문제죠, 기초 문제. 솔직히 지금 1교시 기초 문제 없었잖아. 하나 있었네. 이게 지금 기초 문제잖아요. 관연도 패턴에. 자, 그 다음에 3번에 소방시설용 비상발전기 기동 불량이 되었다. 정전 시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지금 출제위원의 감정이 좀 담겨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방시설용 비상발전기 기동 불량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평상시 점검에는 정상 작동이 되고 있으나 정전 시에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작동 불능 원인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시오. 정말 감동이죠. 얘는 소방이 발주하지도 않고요, 소방이 설계하지도 않고요, 소방이 관리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비상전원이잖아요. 지금 감정이, 출제위원님의 감정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 좀 확실히 해놓으시고요. 현장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하거나 담당자를 할 때 한번 우리 동작 한번 시켜봅시다라고 하면 중공초래는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시켜보시고요. 저도 할 말은 좀 많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4번에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이건 X지. X죠.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썰은 풀 수 있겠지. 10점짜리 한번 터치하면 가능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25점짜리 쓰려면은, 우리 우선보정 발전형부터 상당히 이해도가 좀 깊은 전공, 전기 분야 분들은 좀 쓰셨을까? 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불꽃 감지기. 쉬운 문제지만은 두 번째 보면 참 이런 뉘앙스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제가 시험 본 일에 예전에 그런 문제 있잖아요. 화전전기 8명 항목 쓰시오. 와, 화전전기 4개 항목 쓰시오. 관리사 문제도 아니고 왜 그런 문제가 기술사에 나오냐는 거지. 그런 분들은 절대 출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기준을 잡았고요. 원리 알았고요. 지금 설치 현장에서 만약에 이게 빠졌어. 동작 시험 한번 설명 쓰지. 근데 뭘 쓰래요? 설치 현장에서. 제가 쭉 읽다가 참 이분 좋다. 이분 좋다. 그래서 현장에서 동작 시험 방법도 어떻게 하는데? 불 질러봐.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이제 강의하면서 어떻게 해요? 설치 현장에서는 동작 시험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강의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설치 기준 쓰시면 오는 거예요. 외워요. 라고 하고. 그러면은 강의하는 저희도 재밌고, 듣는 여러분도 재밌고, 그렇게 공부해서 현장 간 그분도 재미있고. 자,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에서의 연소 생성물, 건축물 내부에 확산한 영향 요소. 기초 문제죠.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공정 위험성 평가. 위험물은 PSM에서 시작해서 PSM으로 끝난다. 좀 명심하시고요. 그게 쉬운 문제 아닌데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3교시는 어떻게? 지금 동그라미 하나, 둘, 셋, 4개. 이 정도면은 중하는 될 것 같은데? 너무 했나? 중? 그래서 굳이 이렇게 4개 항목 딱 있고 버릴 거 딱 정해주고. 그러니까 아마 점수는요, 이거 잡으신 분하고 지금 이거 잡으신 분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이렇게. 얘는 실무적인 문제고요. 발전기 때문에 고민 좀 해보신 분은 터치 가능했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해야 돼요. 얘는 좀 더 하세요. 가이드라인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봐야 돼? 공부하신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4교시 보도록 해요. 4교시. 멋있어. 그러니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출제 패턴이 참 기술사들이 이런 거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냄새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흥분을. 이렇게. 이거 너 때 꼭 봐. 야, 기술사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너는 기술사지.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진입로하고 주변 장애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대. 근데 너가 거기 아파트 2000세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돼. 너 어떻게 확보할 거니? 라고 해서 라인을 그어 놓는다. 주차 금지 방해한다. 이러면 안 되지. 소화전을 좀 많이 바꿔놓을까, 이렇게?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의미 있는 문제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발표 때 좀 얘기도 하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사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무중공검사, 완공검사 사용 승인 내기 전에 이제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와서 사다리까지 펴보면서 이거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정말 바람직해요. 예전에 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땡했죠. 이게 성능 확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 좀 제대로 좀 해놓으시고요. 이것은 답은 없어요. 답은 있지 해결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현장에 내가 계획할 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거 꼭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여긴 좋았어. 자, 다음과 같은 어쩌고저쩌고에 뭐 전체 포 생성률을 계산하고 생략하시오. 길쌈이시면 오셔서 지금 상담 얘기해보고 이거 풀었어요?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고민하는데 거의 근거는 있는데 좀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한 번 더 출제가 되고 그 정도에서 저희는 준비를 해주지 지금에 한 번 출제가 갖고는 준비하기 좀 어렵고요. 아무튼 잘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버리세요. 이런 거 푸는 인간들은 아마 3년간 재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또도 사지 마세요. 주문을 외지. 자, 3번에 도로터널 무선통신 보조설비에서 노설동출 케이블에서 손실의 종류 측정 보안 방법. 얘는 꾸준히 나오네. 제가 엊그저께도 저번 주에 강의할 때도 물가정보, 해외 물가정보까지 보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요. 뭐 어쩔 수 없어. 자, 가스 누설 경보기의 탐지부 대한 감지 방식인데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냐 화재 경보기냐 참 어려웠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 내압배선 공사 방법. 그래서 얘 같은 뭐 기초 문제고요. 얘는 X예요. 얼마예요? 풀 수 없어요. 문제만 좋을 뿐이고 우리 알아야 될 상황이지만은 X. 그다음에 얘는 이걸 이제 25점짜리 쓰려면 힘들지. 아무튼 자, 내압 배선 공사 방법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계 설비에서 송풍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원심 송풍기와 충류 송풍기의 종류, 송풍기 효율의 종류. 얘는 지금 우리 상황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앞에 지금 3교시랑 비슷해지고 있죠. 원심 송풍기 종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충류식 송풍기 종류하기가 좀 어려웠지. 충류식. 이거 뭐가 있지? 뭐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계 전공 아닌 사람 아니면 모르지. 쓸 거 없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그치? 그렇게 쓰면 되지. 국산, 미제, 중국산. 자, 송풍기 효율 종류 쓰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써볼만 했나? 아니죠. 이 정도 문제죠. 이 정도 문제. 자, 그래서 4교시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문제를 일단 던지고 나서 봤을 때 두 번째 문제 뭘 던졌지? 이 문제 던지고 1번 던지고 2번 던졌을 때는 뭐 쓸 게 3, 4, 5, 6밖에 없는데, 만약에 실무 때 조금 이거 고민해 보신 분들, 이런 것은 터치하거나 서술형 쓰거나 뭐 그림까지 그리시면 금상첨화죠. 점수 잘 나올 겁니다. 이거 계산하신 분은 좀 드물 것 같아요. 드문데 항상 있어요. 계산 문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3번 이 문제 잡고 이거 내압배선, 그다음에 송풍기 이렇게 잡고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교시 정도 같으면은 중정도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시험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여기 1교시는 보통, 4교시 보통, 2교시 상, 3교시 중 하면 거의 뭐 기존 보던 것보다는 좀 어려웠죠. 아까 제가 하려다가 말았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최근 한 3, 4년, 10년 아니고 3, 4년 동안 이 기본 문제 패턴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항상 나오던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걸 좀 이제 넘어서는 문제가 꼭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용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본 문제 이만큼, 응용 문제 이만큼, 신기 문제 이만큼, 법규 문제 이만큼, 계산 문제 이만큼. 나머지는 뭐예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시고 바로 1교시부터 디테일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